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저희가 이제 맥스 초보이신 분,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한 강좌 벌써 일주일째, 접어들었네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 매우 축하드리고요.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 맥스맨 초급과정,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클릭하면 커리큘럼이랑, 여기 실명 후기 가시면, 저희 제자들이 직접 후기 올려주신 것을 볼 수 있으니까 후기를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길어지면 흥미를 잃는 게 가장 큰 거라고 봐서 너무 길어지면 10분 넘어가면 정말 피로하거든요. 영상을 봐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도 그리고 이제 수업 방향도 여지까지는 거의 모든 메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러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맥스를 빨리 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하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42.195를 다닌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치실 것 같아서 메뉴를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도 상당히 길어지는데 짧게만 하겠습니다. 텍스트하고 모디파이 무조건 가셔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윈도우에다 폰트를 설치하면 여기에도 나옵니다. 한글 폰트 이런 거, 뭐 영어 폰트도 마찬가지고 윈도우즈 밑에 폰트 디렉토리에 그냥 폰트 파일을 그냥 복사하는 것만으로 설치는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도 당연히 되고요. 흥미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구차한 거는 다 없애겠습니다. 나머지는 공통 메뉴고 이탈릭체, 언더라인, 그다음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입니다. 티가 안 나는 이유는 뭐 정렬을 할 게 없죠. 글자가 길거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어야지, 엔터 쳐서 줄을 나눠야지 이 정렬이 티가 나겠죠. 중앙 정렬, 왼쪽 정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글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텍스트를 많이 만드는 목적은 대부분이 다 3D 오브젝트로 넣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뭐냐면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네. 깨지지 않는 폰트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고, 깨지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기 때문에 판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깨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폰트가 넓고 이 꺾인 부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꺾이는 게 좋아요. 특히 꺾이거나 얇으면 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도 뭐 평평하죠. 이 꺾이는 부분이. 그래서 또 깨지는 걸 예를 들으니까 좀 힘들긴 한데, 얘도 그렇게까지 깨질 것 같진 않고, 영어에 이제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글에는 그렇게 많이 없네. 다행히. 다행히 한글에는 많이 없어요. 근데 영어를 치고 영문을 치면 제법 깨지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화살표 눌러두세요. 이렇게 얇고, 이게 반드시 깨진다는 게 아니고 얇고 이런 글자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베벨을 주면 얇고 이렇게 너무 예각이죠. 얘가 각이 너무 좁으면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냥 익스트루드 모디파이, 우리 배웠던 거 익스트루드 모디파이를 주면 별로 깨질 일이 없는데, 여기 이런 글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익스트루드 모디파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 익스트루드 모디파이를 쓰게 되면 이건 깨질 일이 없죠. 근데 이건 단순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깨질 일이 없는데 그냥 돌출만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단순하게 올리는 건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예쁜 재질, 그러니까 반사가 들어가는 재질이 잘 먹히지가 않아요. 예쁘게 안 들어가요. 이 동그라미일 때 이렇게 반딱반딱 하던 아이가 이렇게 직선에 들어가면 반딱반딱함이 거의 없죠. 이게 과연 반사 재질일까 싶을 정도로 반사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표현할 때도 저기 I 값을 주거든요, 보통. 렌더링 이렇게 반사가 뭐 보이지를 않죠. 이게 과연 반사 재질이야? 같은 재질이야? 할 수 있는데 평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반사가 거의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별로 쓰지 않아요. 그냥 돌출 형태를.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게 베벨도 많이 쓰고 베벨 프로파일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공률을 주는 명령어다 보니까 공률이 들어가요. 베벨 텍스트에서 글자를 줄 때
글자를 줄 때 주로 베벨을 많이 사용합니다. 베벨 프로필도 사용하고 있는데 베벨을 좀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곡률의 반사 재질 때는 텍스트에서. 정리 여러분들이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잘 모르실까봐 저렇게 텍스트로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베벨을 주게 되면, 근데 베벨도 워낙 이게 옛날 명령이긴 해서, 옛날 명령한 거는 이제 맥스 거의 초창기에 있던 명령어거든요. 여기 지금 베벨 밸류,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요. 스타트 아웃라인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한데, 잠시만요. 그림을 그릴 수 단면이라고 생각할게요. 단면. 프론트 뷰에서 보는 단면 있죠. 글자가. 네. 여기를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눌게요. 이게 단면이라고 치면 여기를 결정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레벨 1. 여기가 레벨 1. 여기가 레벨 2. 여기가 레벨 3입니다. 얘가 이렇게 단면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거 단면이에요. 프론트 뷰나 레프트 뷰에서 본 이 글자 단면. 그래서 스타트 아웃라인은 뭐냐면 여기 밑에, 요 밑에 넓이를 결정짓는 게 바로 이 스타트 아웃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폰트는 이런 얇거나 이렇게 꼬이는 게 아주 각도가 좁은 경우에는 거의 10중 8구 베벨을 주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타트 아웃라인은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굵게 시작하냐 얇게 시작하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고, 살짝 굵게 시작하겠다면 살짝 높이를 주면 맨 밑에서 굵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첫 번째 높이. 첫 번째 높이가 뭐 10 하면 10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높이에서 각을 아까 네모에서 기억하듯이 벌리느냐 좁히냐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아웃라인으로. 벌릴 수 있고 좁힐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벌써 깨지죠. 이런 것 때문에 폰트를 가려서 3D는 쓰셔야 된다. 물론 반사 뭐 예쁘게 안 나와도 상관없고 그냥 익스트루드로 돌출만 하겠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폰트를 써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깨지기 시작하죠. 이 깨지는 걸 해결할 수 있긴 한데 이게 완전 노가다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해를 시키면서 해결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아직 너무 초보라서 모릅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만 줘도 깨지니까 아예 쓸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깨지는 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좀 덜 깨지는 걸 하려면 폰트를 조금 넓고 약간 예각이 없는 거 일단은 얘는 없앨게. 이런 폰트는 뭐 거의 문제가 없겠죠. 예쁘지 않다는 게 조금. 그래서 적당한 폰트를 이렇게 주시고 똑같이 베벨을 근데 저도 이거 수업하면서 정말 간만에 써보긴 하네요. 요즘은 워낙 강력한 명령어들이 많아서 글쎄요. 베벨, 자 스타트 아웃라인 이렇게 약간 두께를 너무 줬더니 0.1만 줄게요. 살짝 면이 캡이 없어지네. 그다음 높이 이렇게 줬죠. 그 다음에 얘를 벌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자간이 너무 좁아서 깨지는 거군요. 이거는 서로 겹쳐서 이럴 때는 글자 사이 자간을 좀 넓혀주시면 돼요. 물론 자간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요거는 글자의 사이즈고요. 요게 글자 사이 간격 자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줄간. 이거 지금 줄이 없으니까 이렇게 줄을 만들면 엔터를 너무 많이 쳤네. 이렇게 줄로 나누면 이게 이렇게 줄간이 되는 거죠. 줄과 줄 사이 간격. 자간을 조금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력한 텍스트 플러스라는 또 강력한 게 있어서 또 텍스트도 조금 덜 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벌려놨습니다. 극단적으로 벌려놓고 레벨 2 이건 지금 너무 두껍다. 이거는 5만 살짝 1만 살짝 이렇게 꺾이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줌이 이렇게 안 당겨지네. 이렇게 살짝 올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높이만. 두 번째는 그래서 아웃라인을 많이 안 써요. 이건 그냥 높이만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보이세요? 레벨식으로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은 반대로 보통 해주면 되겠죠. 레벨 1이랑 똑같은 높이에 레벨 1 해놓고 얘는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얘는 다시 오므리면 되겠죠. 이 같은 값을 보통 많이 쓰죠. 아웃라인을. 근데 같은 값을 쓰면 똑같이 벌어지죠. 같은 값을 쓰는데 수치 부호만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죠. 아직까지도 얘는 그냥 꺾이기만 했지 여기가 단면이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보죠. 이게 조금 더 심하게 갔으면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부드럽게 하려면 여기 디폴트는 리니어 사이드라고 돼 있어서 딱딱딱딱 꺾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딱딱딱딱 지금 각도가 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죠. 단면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타입을 커브드로 바꾸는 거예요. 커브드. 근데 커브드로 바꿔도 아직까지 별 특이사항이 없죠. 왜냐하면 세그먼트, 제가 말했죠. 이 세그먼트가, 이거는 단면의 커브 세그먼트 이쪽 방향이거든요. 당연히. 세그먼트를 안 주니까 당연히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그먼트를 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나머지는 뭐 겹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부분에 관련된 건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넘어갑시다. 너무 하게 되면 진짜 초보 과정인데도 1년 해야 돼요. 여기도 이제 교차점이 뭐 꼬이거나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 안 끝나요. 초급 과정인데 안 끝난다.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여기에 곡률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페큘러가 나와서 아까보다 훨씬 더 반사재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텍스트는 거의 이렇게 곡률 씁니다. 근데 이제 베벨을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요즘은 워낙에 그 모델링 툴이 강력해져서 자간이 너무 심하다. 그냥 익스트루드 모디파이를 쓰고요. 그냥 챔퍼를 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즘은. 아까 저는 너무 까다롭고, 물론 이걸 챔퍼를 줘도 깨질 수 있는 거는 이런 각도가 좁거나 각도가 작거나 혹은 이러면 깨질 수 있어요. 똑같이 깨질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저 베벨은 너무 좀 오래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자, 3D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편집하려면 에디트 풀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저는 스크립트를 쓰는데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쓰시고 엣지 부분을 베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는 베벨보다, 여기 엣지에서 주는 베벨보다 여기 여기 스택이라고 했죠? 사인은 여기에서 주는, 즉 모디파이에 있는 그 베벨이 더 강력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불러줘도 되는데 더 강력합니다. 근데 그 이유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엣지를 선택해서 이제 챔퍼를 줘야 되는데, 엣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선택하면 여기까지 다 들어가죠.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일단은 엣지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자, 3D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으면 에디트 폴리를 주고, 여기 엣지 모드 가서, 엣지 모드는 F4 누르면 엣지가 같이 나와요. 혹은 와이어로 보려면 단축키 F3입니다. F3으로 해도 보이고, 다시 F3 누르면 쉐이딩이에요. 네, 단축키. 아무리 대충 하려고, 단축키를 자제하려고 해도 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와이어 프레임 토글이에요. 토글이라는 건 한 번 누르면 와이어가 되고, 한 번 누르면 쉐이딩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F4는 쉐이딩 상태에서 엣지를 보여주는, 엣지드 페이스라고 해요. 요거 엣지드 페이스. 요게 단축키 F4입니다. 근데 아무리 단축키를 안 하려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누른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다 이거는 F3, F4로 합니다. 그걸 일단 알아주시고, 여기서는 엣지를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엣지가 몇 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에서 챔퍼를 주시면 되거든요. 챔퍼를 그냥 주면 여기서 그냥 챔퍼 그냥 먹어서 옵션을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옵션이 나오게끔 하는 게 챔퍼 옆에 보면 이렇게 네모가 있어요. 렉탱글 있죠. 이게 대화 상자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 상자가 최신 버전은 이렇게 안 나오고, 저는 방금 나온 최신 그 대화 상자가 이전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저게 더 편하거든요.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은 디폴트로 얘가 체크돼 있어요. 커스터마이즈에 프리퍼런스 가면 제너럴에 얘가 Enable KD 컨트롤이 체크돼 있어요. 저는 얘를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대화 상자를.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갖다 올려놔요. 뭐 메일 쓰는 명령하면 상관없는데, 이런 대화 상자가 수백 개가 있는데 수백 개의 대화 상자를 다 이렇게 찍어보면 여기 나오거든요. 외우지 못하니까 찍어봐. 이게 뭐였더라. 저는 이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다시 커스터마이즈의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서, 저는 이걸 무조건 끄고 씁니다. Enable KD 컨트롤, 여기 제너럴 탭에 끄고 쓰면 이전 방식의 대화 상자가 나와요. 이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여기 다 보이니까, 이렇게 메뉴가. 그렇게 해서 얘를 챔퍼 값을 이렇게 주고, 챔퍼 값 줘도 세그먼트가 없으니까 지금 직선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챔퍼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맥스는 그냥 챔퍼를 주게 되면 원하는 부분에만 먹으면
전체를 다 먹이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명령을 전체 다 먹이려면, 여기서 뭐 테이퍼를 줘볼까요? 이거를 되게 힘들어요. 몰라서. 테이퍼를 주게 되면 이렇게 전체 오브젝트에 다 테이퍼가 먹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뜨죠. 여기가 이렇게 빈 공간이라는 건 전체 다 먹었습니다 한 얘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자, 폴리건을 선택했어요.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 네모, 폴리건 모드입니다 하고 선택이 되죠. 그래서 테이퍼를 주면 여기에만 테이퍼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테이퍼 명령어는 뭔가 2개 이상 있어야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퍼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실린더로 하면, 자, 세그먼트가 있어야지 예쁘게 구부러지거든요. 이게 직선 곡선 할 때 얘기했죠. 이게 세그먼트 이렇게 많아야지, 여기서 하이트 세그먼트 이렇게 하이트 방향으로 세그먼트가 많아야지, 자, 그냥 이렇게 밴드를 줬을 경우 이렇게 예쁘게 구부러집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체가 다 구부러진 거예요. 근데 나는 특정 부위만 구부리고 싶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부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3D 오브젝트니까 일단은 에디트 폴리를 해야 되겠죠. 에디트 폴리를 하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버텍스를 선택해야 되고 뭐 엣지를 선택해야 되고 폴리곤을 선택을 해야 돼요. 하여튼 뭐 요만큼만 구부리고 싶다 하시면 선택된 상태에서 밴드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도 여기 뭔가 폴리곤이 선택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 밴드가 먹는 요거 주황색을 기즈모라고 하거든요. 투명한 거. 이 기즈모가 전체 다 먹지 않고 여기만 먹었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만 밴드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여기에만 이렇게 밴드가 먹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르쳐줘요. 나는 전체 다 먹은 게 아니고 폴리건의 일정 부분에만 먹었습니다 하고 여기 이렇게 색이 칠해지는 거예요. 맥스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전체 다 먹이느냐, 서브 오브젝트 일부분에 먹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시간이 오버가 됐네. 너무 짧구나, 10분. 그래서 얘도 그냥 챔퍼를 주게 되면 안 되죠. 예,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있으면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자, 선택하는 거 드래그로 선택하고 밑에 거 빼고 싶으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빠집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챔퍼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만 챔퍼가 먹은 거죠, 이렇게. 밑에는 안 먹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박스는 너무 단순하니까 상관없네. 얘는 지금 엄청나게 세그먼트가 많잖아요. 그럼 이거를 세그먼트를 위하고 아래만 선택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똑같이 엣지를 전체를 선택한 후에 Alt키를 누르고 중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빼는 거야. 한꺼번에 안 보니까, 자, Alt키 빼고, 이게 이렇게 속도가 느린가? 자, 펜으로 왼쪽 한 다음에 여기도 Alt키 누르고 이렇게 빼면 돼. 그럼 아래 위만 선택이 됐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복잡한 오브젝트 형태에서도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하드로 하는 방법인데 그 하드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지금 하는 김에. 셀렉션에 보시면 여기 하드라고 있어요. 하드는 딱딱한 부분만 선택해 준 거예요. 이 탑은 내가 선택한 것 중에서 나중에 하고, 하드 할게요. 너무 오래 걸렸어. 하드 하면 딱딱한 부분이니까 여기가 끝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모서리만 선택된데,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능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잘못 선택된 부분이 보이죠? 어차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아요. 얘도 여기 빼줘야 되니까 Alt키 누르고 이렇게. 근데 어떤 오브젝트에 따라서 되게 편리하기도 하거든요. 저 하드가. 이 하드를 꼭 기억하세요. 셀렉션에 있는 하드. 이렇게 해서 챔퍼를 주면 되는데, 저는 여기 있는 챔퍼가 조금 불편해요. 근데 일단은 여기 있는 챔퍼 지금 시간이 또 너무 오버가 또 되네. 그래서 여기 있는 챔퍼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 지금 글자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약간 무거워서 버벅대는 거예요. 그래서 챔퍼의 값을 좀 주시고, 그냥 주면 안 되죠. 라운딩이 줘야 되니까 세그먼트까지 주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오래 걸리네.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러면 라운딩이 지겠죠? 네, 이거 너무 오래 걸려서 잠깐 끊겠습니다. 자, 너무 무거워서 좀 지웠습니다. 이렇게 어마운트 값을 주면 여기가 이렇게 챔퍼가 됐죠. 근데 지금 리니어죠. 그 세그먼트를 좀 줘서 여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질이 당연히 뽀글뽀글하게 들어가겠죠. F4 눌러서 엣지 없애고. 그러면 당연히 동글동글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베벨보다는 요즘은 베벨은,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원했던 굴곡이 아니거든요. 굴곡을 가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게 시각화가 정확하게 들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엣지를 주는 편입니다. 챔퍼를 주는 편. 자, 근데 얘는 단점이 너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단점을 지금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저장하면 지금 작업 바로는 언두가 되지만, 저장하고 다시 부르면 얘는 언두를 전 상태로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명령을 내렸을 때만 언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디파이 있는 챔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디파이 있는 챔퍼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챔퍼를 주는 게 이렇게 오브젝트의 엣지 부분에 부드럽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챔퍼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